건강해 보이는 등치에 비해 골골거렸던 나는 맨날 아프다는 소리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했지. 그렇다고 음침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이 없었어. 게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라는 작자는 한 달에 두어 번 집에 와서 1,000원짜리 몇 장 던져놓고 가는 게 다였지. 그래서 늘 집에 혼자 있거나 인근에 살던 친한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게 다였어. 그러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같은 반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가 외가가 다 크리스찬이고 친가는 목사, 집사, 권사 다 있는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거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기독교들의 오지랖 같은 게 늘 밥맛이었고 그들의 모순의 의구심을 많이 품다 보니 그 친구와 가는 교회 활동은 그저 여러 사람 사이에 끼고 싶었던 것 단지 그것뿐이었어. 아빠가 몇 주 집에 와서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약 3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한쪽 다리를 저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 난생 처음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어 혼자 교회 지하실에 갔어. 지하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있었고 예배 보는 곳에 방석도 있고 그래서 쌀쌀한 추위는 면하고 잘 수 있겠다 싶어 들어갔지. 그리고 교회라면 왠지 혼자 있어도 기분 나쁜 무언가가 나타나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피아노 발판에 보면 소리 죽이는 게 있었는데 소리를 죽이곤 이것저것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웠어. 그러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났어. 황급히 피아노 쪽 형광등을 내리고 숨죽이며 강단 뒤로 숨었어. 왠지 들키면 집에 보내질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시간에 올 사람은 없을 테고 조그만 교회라 경비도 없는데 예배당은 지하실과는 독립적인 별채라 학생부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던 곳이라 내가 있는 걸 들켰구나 싶었어. 저벅 발소리가 지하실 문 쪽에서 멈춘 것 같았어. 끼익하고 둥근 새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 계단으로 누군가가 조심 내려오더니 거기 누구요? 하고 작게 외쳤어. 목사님인 것 같아 계속 숨어서 나가길 기다렸지. 몇 번인가 배회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대로 방석을 모아 깔고는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잠을 청했어. 형광등도 못 켜고 하니 엄청나게 깜깜해서 지하실 문에 비치는 가로등의 붉은 빛이 계단을 반쯤 내려오는 거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한기에 잠을 들 수가 없었어. 무섭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애써 태어난 척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비명을 가까스로 참고 고개를 돌렸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소리가 난 쪽을 계속 응시하니까 조금씩 주위가 밝아졌는데 그게 피아노 뚜껑이 내려간 소리더라고. 흰 건반이 안 보였으니까 확신했지. 한시름 놓고 다시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섰어. 그 육중한 뚜껑이 그것도 2번 접히는 게 스스로 닫힌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어. 구석구석에 속삭이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등 쪽이 갑자기 시려워졌어. 사라지는 것도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한 올을 당기는 느낌.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에 누구나 느끼는 상황들이겠지만 그땐 그 낯선 공포가 너무 두려웠어. 왠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날 것 같아 서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예배의자 사이의 통로 측에 거머튀튀한 뭔가가 기대어 있는 것 같았어. 순간 너무 놀라서 헉소리가 났는데 그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눈을 감아버렸어. 그리고 주위를 더듬었는데 무언가가 탁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위에서 빠른 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지하실 문이 열렸어. 눈을 뜨니 그 형체는 없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예배 의자 밑에 숨었는데 또 거기 누구요? 하는 소리에 마름침을 삼키고 엎드려 있었는데 저벅저벅 발소리가 내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 동안 내 앞에서 발소리가 탁 멈췄어. 그래서 나는 나갈 요량으로 발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는데 발이 안 보였어.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발이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 아무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져서 몸이 떨려오는데 나지막히 하는 소리가 났어. 염통과 항문이 같이 쪼그라드는 진짜 눈물이 막 터져 나왔어. 나무를 쥐어뜯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같은 그 괴음이 나를 피말리던 중에 엎드려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 내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순식간에 머리를 확 쳐들었는데 내 눈앞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뻥 뚫린 뭔가가 눈이 마주쳤는데 헉소리도 안 나오게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아. 일어나 보니 엄청 뜨거운 방에 내가 자고 있었고 목사님이 정리하러 내려왔다가 의자 밑에 다리가 반쯤 나와 있어서 누워있는 날 보고 안채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깨어난 나에게 묻길래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해해 주셨어. 근데 목사님이 날 발견한 건 아침이었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셨냐니 그 시간에 자지 않겠냐며 말씀하시기에 분명 그 시각 추정하건대 3시에서 4시 정도에 발소리도 나고 누구 있냐 소리도 들었다 하니 그 시간에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길래 더 오싹해지더라. 그리고 나는 며칠 안채에 앉혀있으면서 학교를 나갔는데 아빠는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동안 다니다 스스로 겨들어가 메타작을 3시간 당하고 나서야 용서받았어. 후에 아빠가 데려온 여자한테 맞아서 머리통이 터지고 그 피가 벽지에 묻을 정도로 싸우고 나선 그 둘도 집에 안 들어오더라. 차라리 잘 됐다 치고 중2 여름방학까지 그 집에서 거의 혼자 살았는데 그 후로도 자꾸 뒷꼭지가 간질간질하다든지 다 자는 시간에 방바닥에 발이 쩍쩍 붙는 것 같은 발소리, 또 잘 때 틀어놓던 어린왕자 내레이션 카세트 테이프가 스스로 감긴다든지 도마가 혼자 떨어지거나 스스로 우연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곤 했어.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했을 때였나? 그때 당시 TV에서 토요 미스테리가 한참 인기였는데 그날이 아마 3화였던 걸 그랬을 거야. 어김없이 혼자 누워서 시청을 하는데 잠이 든 건지 뭔지 아리까리한 느낌 때문에 정신이 좀 들었는데 상황이 뭔가 이상했어. 나는 지금 자고 있다 라고 인지하는 것 같았는데 TV 소리, 밝은 불빛 등이 다 보였고 고개가 돌아가는 건지 아님 눈만 돌아가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방 전체가 다 보이는 이상한 경험이었어. TV 맞은편에 5단짜리 서랍장이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구질구질한 걸 되게 싫어해서 모든 가구 위에 뭘 올려놓는 걸 싫어했거든. 근데 서랍장 위에 이상한 털 같은 게 있어서 한참을 노려본 후에야 그게 가발? 머리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조금씩 들썩들썩 하더니만 뭔가가 허연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허옇게 검은 얼굴 같은 게 서서히 서랍장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어. 그게 다 나온 후에야 교회에서 봤던 거지 같은 뭔가라는 걸 알아냈고
TV에 푸른 불빛이 반사돼서 그 허연 얼굴에 뻥 뚫린 눈이 야광 파랑처럼 빛나서 더 또렷해졌어. 그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꿈을 꾸는 거다 나 자신을 꾸짖었지만 의지대로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 그것이 서랍장에서 내려왔을 때는 키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져 있었는데, 그것이 걸을 때마다 엄청난 악취가 풍겨왔어. 아직까지도 그것의 견줄 악취는 맡아보지 못했거든. 그게 소위 말하는 시체 썩는 냄새일까 싶은데,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서 손질하던 홍어 냄새의 약 50배는 될 정도에. 숨으로 입을 들이켜도 냄새가 나는 듯 하는데,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난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어. 그 무기력한 좌절감은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 그 무엇의 현억체는 움직일 때마다 물결치는 듯 잔상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현상이었어. 그래서 내 정신이 더 혼미해지는 것 같고 점점 내 자신을 놓게 되더라. 그러다 그것이 길고 막대기 같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살짝 그었는데,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고통을 소리를 질렀어. 그 순간 나는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어난 순간 엄청난 두통, 물에 젖은 솜마냥 축 처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는데, 그 땀이 식으며 스산한 그 느낌이 너무 기분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불을 켰어. 그 고통스러웠던 긴 시간도 웃기게도 미스테리 극장 2부 사연이 막 시작하는 거 보니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 머리가 너무 아파서 불만 겨우 켜고 겨우 잠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것과의 제대로 된 첫 대면인 것 같아. 그 후로 매일 시달리게 되었어. 내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애비라는 작자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반찬이며 쌀이며 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한동안 매일 굶다시피 했고, 가끔 오던 인근의 친한 친구가 내 몰골을 보고 어머니께 이야기해서 당분간 끼니를 해결해 주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지. 그것은 점점 내 생활을 잠식했는데, 자고 있을 때 깨우는 정도까지 갔어. 악취에는 점점 무뎌진 건지 냄새가 나질 않는 건지, 악취가 나지 않아도 그것은 내 시선에 닿는 곳에 있었고, 내 배 위에 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무엇을 먹는 듯한 이상한 행동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 어느 날은 문드러져 있던 코와 입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TV 불빛에 비쳐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어. 성대가 없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였는데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섬뜩해서 진짜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며칠 동안 그것의 소리에 귀가 익숙해졌을 때쯤, 난 거의 미쳐있어서였겠지만 그것이 말하는 게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었어. 문장을 완벽히 구사한다는 것보단 단어를 조각조각 맞추는 식이었는데, 주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불러, 나의 것, 양분을, 돕다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끼워 맞춘 바로는 양분 같은 걸 주면 돕겠다, 또는 너는 내 것인 양분을 주는 걸 도와라, 이런 식인 것 같았어. 매일 본다고 정이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대신 보는 횟수가 잦아질 때마다 흉측하고 알아볼 수 없던 생김새가 조금씩 멀쩡해지고 있어서 구역질하고 소름 끼치던 게 조금씩 양호해져 가는 것 뿐이었지. 그것을 피해 낮에 자고 밤에 활동도 해봤는데,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그랬는지 딱 한 번 안 나왔을 뿐 무슨 대수냐는 듯 낮에도 할 일에 충실했어. 그렇게 좀 지나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 아빠라는 게 돌아왔지. 밥은 얻어먹고 다녔어도 체중이 오히려 줄어들어 거의 뼈가 앙상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몰골이 많이 아니었지. 내 모습에 잠시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니 양심이라는 게 있긴 했는지 그날 고기를 사 먹이곤 이튿날 한의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해주더군. 아, 그리고 그날 아빠가 있을 때는 편하게 잤어. 한 번도 안 시달리고. 한의원에 가서 맥을 잡는데 눈도 까보고 숨도 쉬어보라 하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혈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고 어쩌고 하며 기가 단전해서 딱 막혀있다나. 그래서 양기가 전혀 돌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장통에서 30년 해먹은 할배라 이야기를 참 어렵게 하더라.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침을 여러 방 맞고 약을 지어줬는데 보약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꼰대가 그런 걸 해줄 거란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지. 그렇게 집에 왔고 나에게 시골 친가에 가서 학교를 다니라는 말을 했어. 이곳에서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었기에 그러겠다 했어. 아마도 이곳을 벗어나야 하는 집념이 커서 며칠 새 준비를 하고 친가로 내려갔어. 그곳에서도 난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전부터 엄마를 달가워하지 않던 친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집 나간 여편네가 남긴 애물단지였고 난 콩지마냥 할머니의 밭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해야만 했지. 그 며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이 힘드니 잡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런지 악몽에도 시달리지 않았어. 간헐적으로 섬찟한 느낌은 있었지만 큰 위협은 못된 듯했지. 전학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할머니의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엄마에 관한 욕을 쏟아내고 있었어. 통화를 끝낸 할머니에게 엄마 욕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더니 바람나서 나간 년을 엄마라고 부르냐며 그 애미에 그 자식이 어련하겠냐며 악다구니를 쓰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자식이냐고 당신은 악마라고 하자 뺨에 불이 붙었어. 그대로 이성을 잃고 난 집을 나왔어. 막상 나와보니 어린 나에게 세상은 가혹했지.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는데 숙식이 제공되는 곳은 주유소뿐이었지. 그곳엔 나처럼 가출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숙소에서 본드와 가스를 불어대는데 제정신으로 그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정신이 피폐해지자 위기가 왔고 그날도 역시 아이들의 담배 연기와 술 냄새를 맡아가며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다들 자고 있었어. 어스름한 창밖으로 사람 형체가 서 있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숙소는 주유소 2층인데 누가 창밖으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았다 다시 뜨니 온데간데 없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뒤를 돌아 누웠는데 익숙한 악취가 났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비명을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옆에 자는 아이를 깨우려 손을 뻗으려 했는데 손가락조차 움직여지지 않았어. 그것은 점점 다가와 옆으로 누워있던 내 몸쪽으로 스르륵 오더니 사뿐하게 옆구리를 밟고 섰어. 곁눈질로 겨우 그 모습을 봤는데 소름 끼치는 뻥 뚫린 눈, 조금씩 형체를 갖췄던 그 코와 입은 다시 문드러져 있는 게 어스름하게 들어온 주유소 간판 불빛에 비춰져서인지 선명하게 보였어. 그것은 늘 하던 대로 밟고 올라서선 빨리 감기 하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무게는 전혀 나가지 않지만 데미지는 상당했어. 그곳이 너무 뜨겁고 피가 거꾸로 역류한 느낌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순간 푹 하더니 코와 입에서 액체가 뿜어져 나왔어. 그륵대는 소리만 겨우 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표정으로, 아니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 뜻을 읽을 수 있었달까? 계속되는 괴로움이 잠시 멈추자 난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어.
옆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니 한 아이가 일어나는 게 보였지. 순간 나는 살았다 라는 탄식을 했고, 그 아이는 일어나서 불을 켜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어. 겨우 입을 뻐끔거리며 나를 흔들어댔는데 난 그 모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깬 듯 어지러웠어. 비명소리에 야간을 보던 사장님과 일하던 남자가 뛰쳐왔고 나를 보며 깜짝 놀라더라. 의아한 나는 멀뚱멀뚱 받고 피!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전신 거울을 보니 코와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게 피라는 걸 알게 되었지. 벽이고 이불, 베개고 온통 피였어. 그리고 허리춤이 올라가 있었는지 옆구리를 본 사장님이 누구한테 맞았냐고 난리를 쳐서 보니 아까 괴롭힘 당하던 곳이 마치 며칠째 맞은 것 마냥 새카맣게 살이 죽어 있었어. 사장님은 나를 다그치며 아이들이 널 괴롭히고 때렸냐며 난리가 났고, 자다 봉창 깨진 상황에 자다 깬 아이들도 한바탕 난리였지. 난 정신을 추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를 풀려 했지만 쉽사리 믿어주질 않았고, 일단 병원으로 가자며 반강제로 앞에서 문을 나섰는데 응급실에 가면 왠지 친가에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안 간다고 버텼지. 날이 밝고 내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일찌감치 와서는 나를 불러서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었지. 그런 사정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괴롭힌 건 아니다란 말만 반복했고, 나는 몰골이며 피 흘린 거며 무슨 중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사모님과 사장님은 한참 얘기하더니 월급 정산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 걱정도 됐겠지. 나이도 어린데 병 걸린 환자 데려다 쓰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분들 입장 엄청 난처했을 테니까. 그렇게 그날 난 얼마간 일한 봉급과 병원비 하라며 주신 용돈을 대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지. 그렇게 다신 난 거리로 내몰렸어.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지. 인근의 벼룩시장을 꺼내들고 구인난을 뒤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면접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 다들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외가가 있는 대구로 버스 타고 달려갔어. 버스에서 자니 그것도 나타나질 않더라. 싼 걸 찾으려고 완행버스를 탔는데 거의 8시간 정도를 간 것 같아. 그동안 아주 푹 잤지. 버스에 내리고 보니 동대구 쪽이 아닌 서대구라 어딘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는데 예상 밖으로 냉랭한 대답이었지. 그 따뜻하던 분들이 엄마와 헤어진 나에게 너무 차갑게 변해서는 어서 돌아가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어. 하나둘씩 터미널에도 사람들이 사라져갔고, 그때는 찜질방도 없었고 아마 PC방도 없었을 거야. 오갈 데 없는 나에겐 너무나도 춥고 가혹한 밤이었어. 이 집, 저 집,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어느 집의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려서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라. 신이 있다면, 그토록 그들이 울부짖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어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그것을 벗어나게 못하는지 원망하며 또 원망하고 울었어. 그렇게 내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걸 느꼈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계속 걸었어. 아침이 올 때까지 발은 아프고 배에선 계속 꼬르륵 소리로 아우성이었는데 새벽 5시쯤 되면 목욕탕이 열리니까 거길 가기로 했어. 근처에 대중탕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니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노곤해져 버려서 아줌마들 자는 휴게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 한참 잤나? 고스톱 치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니 여러 아줌마들이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어.